있는데요. 네. 아까 전에 일단 두통의 이제 급성 질환, 꼭 응급실에 가야 될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박세훈 원장님께서 정리를 다 해주셨는데요. 그것도 있고 진짜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일단 두통이 있으면 다들 중풍에 대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때 일단 거울을 빨리, 거울을 준비해 갖고요. 메롱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혓바닥을 한번 내밀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왜 그래야 되는 건가요? 이게 혓바닥을 딱 내밀었을 때 뇌 경색이 있거나 뇌 출혈이 있거나 하면 마비된 쪽으로 안 좋은 쪽 혓바닥이 왜 돌아가요. 이렇게 똑바로 나오질 않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엄청 쉽잖아요. 뭔가 이상해 그러면은 거울을 한번 보고 메롱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일단 안심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이건 엄청 심할 때예요. 조금이라도 아까 진짜 번개가 치듯이 갑자기 왔다. 네. 바로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저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오늘 혈자리 아까 합곡혈 또 족삼리혈 말씀드렸고 상중하완, 유한혈들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두통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게 태양열이에요. 우리 여기 관자놀이 있는 쪽 있잖아요. 머리 그쵸. 아플 때 그냥 자연적으로 가게 되지 않나요, 손이? 맞아요. 하면서 이렇게 네. 여기를 지압을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면 좋은데 또 중요한 게 세게 하면 오히려 더 두통을 유발시키기도 해요. 우리 덩치 큰 친구들이 애들 괴롭힐 때 많이 사용하죠, 또. 아이들 괴롭힐 때 많이 사용하는 혈자리이기도 한데 머리 아플 때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다음으로는 또 이제 후두부 쪽으로 뒤쪽이 또 뒷목이 당긴다 하면 바로 손이 가는 곳이 있잖아요. 풍지혈입니다. 풍지혈 쪽 이렇게 앞뒤로 여기도 해주고 뒤쪽도 많이 풀어주다 보면 이렇게 두통이 많이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요. 요 양쪽 두 가지 혈자리와 더해서 합곡혈이라든가 족삼리혈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약재 두 가지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천마라는 약재가 있고 바나라는 약재가 있는데요. 일단 천마라는 약재는 뇌에 직접적으로 진짜 뇌가 고장이 났을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약재예요. 뇌에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두통이 있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약재라고도 볼 수 있고 다음으로는 오늘 두통하면서 소화기에 대해서 엄청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오죽하면 아까 혈자리도 이쪽 소화기 쪽 혈자리를 같이 잡았었잖아요. 우리가 담음 두통, 단골 두통이라고 하는데 소화기가 안 좋아지면서 몸 안에 습담이 쌓여가지고 오는 좀 막혀가지고 오는 이런 두통에는 바나라는 약재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담을 아까 족삼리도 화담작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나 역시도 화담작용이 있는 약재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약재가 되겠습니다. 머리가 아프시면 그냥 간단하게 진통제 드시고서 낫기를 기다리시는데 앞에서 차 원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외에도 사실 또 많은 두통이 소화기성 두통이라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급체를 했을 때 환자들이 굉장히 머리가 특히 앞머리가 아프면서 구역질 나오면서 있는 소화기성 두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이상하게 교통사고 난 다음에 머리가 아프다고 표현하신 분들이 많은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 근육이 이렇게 경추의 근육이 흔들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몸 전체에 순환이 안 돼서 어혈이라는 게 쌓여서 그 어혈이 이 머리 쪽으로 가는 청안 공기를 막아서 어혈성 두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혈 치료를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경우가 화가 이렇게 치솟았을 때 화혈성 두통이라 그래서 그때는 머리가 이렇게 두 정부 이 머리 끝이 뜨끈뜨끈하면서 눈도 뻑뻑하고 눈도 충혈되고 아까 앞에 제가 상담해드렸던 구내염이 생긴다든지 입병이 생긴다든지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화병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추성 두통이어서 아예 그 거북목처럼 이렇게 아까 앞에서 이 경추 자체에 변형이 온 경우 근긴장성을 넘어서서 그 경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경추 교정을 해야지 치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거든요. 사실 저혈당 증상이 왔을 때 머리가 아픈 증상을 당뇨병 환자들이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기혈이 허해도 나올 수 있는 두통은 사실 그 두통은 진통제가 아니라 보약을 드셔서 해결이 돼요.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으니까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에 맞는 사실 두통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진통제로 해결되는 경우 아니면 한방 치료를 이렇게 원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경우가 두통이 나온 거는
급하게 응급실을 가신다든가 정밀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네. 두통이 갑자기 번개가 치듯이 극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는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고열이 나면서 뒷목이 뻣뻣해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증상도 사실 뇌 질환의 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빨리 응급실로 옮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중풍이 전조 증상일 때 두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갑자기 한쪽 손에 힘이 빠진다거나 감각이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구역감이 심하게 난다거나 식은땀이 많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는 뇌 급성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체하지 마시고 뭐 청심환을 드신다든지 뭐 진통제를 드신다든지 이러시면 안 되고 급하게 응급실로 가셔야지 됩니다. 이제 만성 두통의 관리는 곧 치료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많은 원인이 소화기. 당연히 식습관을 규칙적으로 먹는 시간, 먹는 양 정확히 하셔서 소화기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화가 많이 솟았을 때 그때 두통이 올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쵸.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이 화열성 두통,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땀을 많이 흘리신다거나 그렇게 좀 스트레스 조절을 하시고 명상을 하셔서 좀 기를 다운시키는 평소에 그런 좀 습관을 가지시고 또 이런 분들은 사우나를 하시면 안 돼요. 사우나를 하면 열이 위로 치받쳐서 더 두통이 유발되기 때문에 땀을 내더라도 반신욕을 통해서 아래를 따뜻하게 해서 열을 끌어내리는 방법을 하셔야지 사우나에 가서 온몸에 열이 막 펄펄 나게 하면은 그건 오히려 더 두통에 좋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거북목이라든지 경추성, 근육 긴장성 두통은 계속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많이 쓰셔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중간중간에 스트레칭 잘 해주시고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해서 근육 긴장을 충분히 본인의 스스로 좀 풀어주셔서 이 근육 긴장성 두통을 조금 예방을 하시면 만성 두통으로 좀 심하게 가는 걸 조금 예방할 수가 있겠죠. 이 두통과 이제 사실 소화불량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담 두통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고요. 또 실제로 이제 이제 그 몸의 신체적인 증상에서 신경정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뇌와 위장이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장기가 바로 이제 뇌와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장기가 바로 위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은 미주신경으로 연결돼 있어요. 미주신경은 이제 부교감신경, 우리 몸의 자율신경 중에 하나인 부교감신경의 일부인데 이 미주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이 굉장히 극심하게 피로하거나 긴장했거나 힘들 때 우리 몸에서 다시 혈액이 확장되면서 심장박동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이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위장장애가 있을 때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이제 꿀팁 때 했던 족삼리라든지 또 이제 합곡혈이라든지 이런 중환이라든지 이런 혈자리들이 이런 이제 소화장애와 연결된 두통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사실 아까 두통의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였지만 소화장애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생리 때도 혹은 몸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도 이 두통이 동반되기 때문에 항상 두통이 동반되실 때는 허증과 실증을 구별하셔서 내 몸이 너무 과하게 극심하게 항진되어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기력이 너무 떨어져 나타난 것인지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소화불량이 있을 때도 동일하게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해서 쌓여서 식체가 생겨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평소에 원래 위장이 너무 약하고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음식을 아주 조금만 먹었는데도 위장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힘들어서 미주신경을 자극하면서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한의사와 상의하셔서 감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환혈은 우리 다들 사실은 잘 알고 계시는 혈자리인데요. 대부분 저희가 배가 아프면 이제 이 복통이 있거나 소화불량이 있으면 일단 배로 손이 가게 되죠. 바로 이 배 한가운데에 있는 혈자리인데요. 배꼽과 명치를 연결한 선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 한가운데를 짚으면 거기가 바로 중환이라는 혈자리입니다. 또 그 밑에는 하환이라는 혈자리도 있는데 또 그 위엔 또 상환이라는 혈자리도 있어요. 이 중환, 상환, 하환은 다 위장과 연결되어 있는 혈자리고요. 그 중에서 한가운데 있는 중환은 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두통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의 두통 중에서 많이 생기는 두통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생기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근긴장성 두통인데요. 이제 목 뒤가 뻣뻣하고 아파서 생기는 증상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 머리는 6에서 9kg 정도 되는데 귀에서부터 어깨까지 일자 라인이 됐을 때 목에서 이제 어깨까지 받는 근육이 하중을 받는데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되면 2배 하중을 받습니다. 그러면 12kg의 머리 무게를 목하고 어깨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하고 어깨 근육이 굉장히 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란히 한 10분, 5분은 할 수 있어도 24시간 하면 팔 떨어지는 것처럼 항상 저 자세를 하면은 목하고 어깨의 근육이 긴장이 돼서 추가적으로 이제 두통이 오게 되는데요. 눈이 빠질 것 같다든지 아니면은 모자를 쓴 것 같이 좀 쪼인 듯한 느낌이 든다든지 목 뒤가 뻣뻣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근긴장성 두통인데요. 현대인들이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특히나 많이 하시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서 침 치료 한 2, 3주 하시면은 많이 좋아지시고요. 평소에 스트레칭이나 아니면은 어떤 일자목 교정 운동 같은 거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담음 두통이라고 있습니다. 이 담음 두통은 이제 양방 검사상에서는 잘 안 나오는 두통이에요. 하지만 한방 개념에서는 굉장히 치료가 잘 되고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두통인데요. 한의학에서는 담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체 대사내에 뭔가 부적절한 노폐물이 생기는 게 담음인데 이 담음이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눈을 뜨기가 힘들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서 참을 수가 없고 편두통 증상이 오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 한번 한의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